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뭐 국민들께 감사 인사라도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감사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 드리기가 막 너무 그럴 정도로 가슴이 먹먹하고, 네.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열망을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네.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받은 이 성적표는 네. 더욱더 겸손하라는 그런 말씀인 걸 잘 알기 때문에 네. 받들어서 잘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뭐 오늘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정말 최소 5% 많으면 정말 10% 차로 이길 줄 알았다. 실제로 정미경 최고위원께서도 그렇게 그 정도 격차로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게 출구 조사 그게 탁 나왔을 때 네네. 정말 거의 뭐 얼음땡 수준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요. 방송 3사 조사에서 예. 국민의 윤석열 후보가 0.8% 정도 0.6%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환호를 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조용해지는. 네. 아니, 너무 놀래가지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0.73%포인트의 박빙의 결과, 여기 담긴 민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건 진짜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데요. 겸손해라. 더욱더 겸손해라.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켜보겠다. 막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국민들이 진짜 무서워요. 네. 자, 그러면 막판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판 추격을 허용하게 된 겁니까? 사실은 계속 중도, 그다음에 잘 헤아릴 수 없었던 표가 2030 여성들 민심이었거든요. 네. 그 여성들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갈지 네. 그거를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에서 완전히 틀린 거죠. 벗어나 버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방송 3사 출구조사로 보자면 20대 여성은 이재명 58, 윤석열 33.8이에요. 20%, 25%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소위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시작한 이대남 전술이 반발을 불러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대남,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젊은 남성들이 이제 배제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많이 껴안고, 그다음에 뭔가 우리가 배려하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또 설명하고 또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사실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또 우리를 배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었던 건데 그걸 저희가 놓쳤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아마 분노의 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젊은 여성들도 이재명 후보가 다 아주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런 걸 거치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권 교체 열망이 있었을 텐데 그걸 저희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못한 거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민 통합과 화합을 당선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데가 이제 지역 빼고 세대나 이렇게 성별로 보자면 20대 여성에서 25% 정도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 보자면, 그래서 어떤 통합 조치를 해야 될까요? 오늘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폐지는 그 공약은 바꿀 의사가 1도 없다, 이렇게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여가부 폐지의 문제는 아닌 거죠. 국민의힘이 보여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사실.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민주당하고 협치를 하지 않고는 네. 법 하나도 개정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여소야대죠. 그런 부분, 예. 그렇죠. 예.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민주당도 사실은 여가부에 대해서는 명칭을 좀 바꿔서 하는 거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어느 정도 협치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그 국민들께 여성이든 또 남성이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세대 포이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즉 20대가 40, 50대, 20대와 60대가 40, 50대를 포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세대 포이론.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섰고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약 1.8% 정도 앞섰고 또 60대 이상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그럼 20대,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단 말이죠. 세대 포이론은 좀 적절한 전술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적절한 전술은 아니었죠. 근데 사실은 이 대통령 선거, 특히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네. 어느 계층을 그냥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건 사실은 그건 전략적으로 쓸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그 다가가는 노력 있잖아요. 네.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네. 그거를 갖다 선거전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거죠, 여성들. 네. 그런 부분은 진짜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반성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마음과 사실은 이 행동이 이게 같지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까지 의심을 받으신 거죠. 말을 하자면. 네, 예. 그거는 뭐 저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자, 협치와 통합, 그다음에 여소야대. 지금 정미영 최고위원께서는 굉장히 협치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정성을 다 기울여서 또 여성의 마음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여소야대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당선인께서는 남이나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 이거는 일소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이 묘하게 그 여소야대 정국에서 혹시 말하자면 사정 이런 등을 통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대통령 당선인 내지는 대통령이 초반에 전국의 주도권을 사정 정국으로 해서 갖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 어떻게 협치하고 어떤 리더십을 좀 가지고 여소야대 정국을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가져갈 수 어떤 리더십으로 이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갈 건지. 지금 현실은 민주당이 네. 아무튼 180석에 가까운 네. 그런 엄청난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통합과 협치가 아니면은 이게 운영이 잘 안 될 거예요. 국회가. 네. 네. 그리고 뭐 법 하나 만들거나 개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네. 우리는 항상 정치를 그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우리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께서 단일화를 해서 통합을 같이 하겠다 했던 그 안철수 대표하고 네. 통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민 통합의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거죠. 아, 권력을 나누는구나, 통합을 하는구나, 협치를 하는구나.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매번 발목을 잡고 매번 그걸 방해하고 이런다면 국민들께서 네. 그걸 용서하지 않으시거든요. 네네. 그럼 민주당도 사실은 뭐냐면 국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민주당도 적당히 하면서 그거를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과 협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네. 믿음을 줘야 된다. 이런 그렇죠. 취지의 말씀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